이제 가세현 우리 강용석님, 김세희님과 같은 핵심 운영진에 제가 꿇어 엎드려서 간절한 요청을 드렸으니까 이제는 박선영 후보님께 간곡한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을 준비했던 당시에는 박 후보님 쪽 입장이 제가 잘 확인을 못했는데 지금 박 후보님 입장이 그렇게 뭐 많이 뭐라 그럴까요? 뭐 단일화를 깨겠다든지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어저께도 전혀 자기는 그 생각 전혀 없다. 자기는 단일화 어떻게 좀 더 잘해보자라는 뜻이다.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거를 공론화시키고 불거지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자기는 생각을 한다. 이 범죄적 요소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 댓글 스레드가 범죄적 요소가 있는데 이 범죄적 요소를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간다라는 거는 그건 아닌 것 같다. 100%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주변에서 이제 그러나 이 문제를 제기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단일화 방식을 바꾸자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목전에 닥쳐 있는데 3월 30일 마감 단일화 결과 나오는 날에 목전에 닥쳐 있고 내일 모레부터 지금 온라인 투표 들어가는데 방식 바꾸자 나왔기 때문에 그거가 여러 가지 다른 우리 박 후보님이 단일화 절대로 깰 생각 없다라는 박 후보님의 숭고한 뜻과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것 같아서 이렇게 요청을 간곡하게 박 후보님께 드리는 겁니다. 28만 3,367명의 시민이 모였는데 여론조사 100%로 바꾸는 거 갑자기 저거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모인 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또 그걸 모으느라고 다닌 그 후보와 단체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세현의 댓글창에 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선출 방식 전체를 급작스럽게 변경하자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죠. 전자를 구실로 후자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얘기라고요. 아주 부분적인 문제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게. 예를 들어서 다른 얘기를 들어드리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지역별 여론조사한다. 통신사가 데이터베이스 주잖아. 그거 바탕에서 정확한 거야.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왜냐? 통신사의 거주지역 데이터베이스는 그 이동통신사에 가입할 때 제출한 신분증에 나타났던 주소지예요. 그러면은 그게 2년 전이야. 그 다음에 이사 갔어. 그럼 그분은 전혀 그 지역 거주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100% 정확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박선영 후보님도 그 점에 대해서는 전혀 비판을 안 하세요. 문제가 뭐냐? 어떤 댓글 스레드에서 댓글을 다시는 댓글러들이 사실 범죄적 얘기를 공공연하게 낄낄대면서 했는데 그거 문제 지적해야 된다라는 게 박 후보님의 말씀이라고요. 오케이, 그거 100% 맞아요. 오케이, 그 말씀이 맞다면 그러니까 선출 방법 바꿔야 된다. 이 말씀을 틀린 거라고. 그래서 두 개는 좀 구별해 주십사. 그러니까 뭐를 걱정하시는지는 알겠는데, 근데 또 이게 선출 방법 바꿔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 판 깨야겠다라고는 절대로 안 하시니까 충정으로 저희가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당연히. 또 그렇게 점잖은 분이에요. 박선영 후보님.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시청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기존 거주지 확인 방식 저희가 그거는 박선영 후보님을 포함한 4인의 후보들이 본인들이 선택한 방식이에요. 지금 기존에는 어떻게 거주지 확인이 되냐? 실제로 투표하러 들어가면 휴대폰 실명 인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민등록상 서울 지역이 아니라면 법률적 책임이 따릅니다라는 경고가 화면 불과 4단계 화면인데 2단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 행정동까지 넣게 돼 있어요, 결국은. 그럼 내 구 밝히고 행정동 밝히고 자기 휴대폰 실명 인증하는데 거짓말 치고서 예를 들어서 경기 분당인데 서울 종로구, 종로 일가 주민이라고 하면서 할 사람의 비중이라는 건 극도로 낮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방식인데 이 방식을 선택한 건 누구냐? 후보 4인이에요. 원래 교취업은 이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방식을 주장했어요. 이거 플러스 뭐였냐? 명단 제출받잖아요. 단체나 후보로부터. 명단을 1,000명, 2,000명 규모로 잘라요. 덩어리로. 덩어리 안에서 20, 30명의 샘플을 뽑아요. 20명 뽑는다고 쳐봐요. 2,000명에서 20명 뽑아. 20명 뽑아가지고 샘플 해당자한테 일일이 전화해요.
그리고 민증 같은 거 이렇게 사진 찍어서는 보내라고, 가리고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그래서 그 샘플 안에서 해보니까 이거 당신 뭐야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화내는 사람, 그 다음에 뭐 경기 사람인데 서울이라고 한 사람 이런 게 밝혀지면 화내고 거부하거나 경기인데 서울이라고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20명 중에 4명 이상이다. 예를 들면 4명, 5명, 6명이다. 그러면 2,000명 전체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 덩어리를. 이게 저희가 제시한 방안이에요. 교취협이. 이렇게 엄격하게 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 분 후보께서 야, 그건 너무 엄격해. 사람들이 좋은 뜻을 가지고 한 건데. 그래서 저 지금 방식으로 네 분 후보께서 중지를 모아주신 겁니다. 그걸 박 후보님 잘 아셔요. 잘 아셔. 여기서 잠시 거주지역 확인이라는 게 이게 뭔가 한번 보세요. 엄격한 이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역 정보는 정부만 갖고 있어요.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이거를 정부가 확인을 안 해줘요. 그런 서비스는 존재하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신사의 지역 여론조사 데이터베이스조차도 통신사 가입 당시의 주민등록 정보에 지나지 않아요. 얼마든지 틀릴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앞에서 그 마이초이스는 이제 단체랑도 인연이 안 닿고 그 다음에 후보랑도 인연이 안 닿는데 내가 이거 꼭 해야겠어라는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는 경로인데, 이때는 신분증 앞면을 촬영해서 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게 특허 기술인데 이 휴대폰에서 신분증 앞면을 촬영을 한단 말이에요. 휴대폰의 카메라로 촬영을 하면 휴대폰이 저 민감 정보 쪽, 그러니까 주민번호의 뒷자리라든지 운전번호라든지 이걸 가린 그 저 이미지와 같은 안전 이미지를 생성해서 서버로 보내요. 즉 마이초이스를 운영하는 한국교육포럼 입장에서는 안전 이미지를 받은 거예요. 개인정보, 민감정보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게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특허 기술이에요. 특허 출원 기술입니다. 그런데 저거조차도 두 가지 문제를 갖고 있어요. 우선 하나, 사람들이 이게 주민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에 심리적 저항이 있어요. 그게 넘버 원. 넘버 투, 무슨 문제가 있냐. 자, 주민증을 찍어 놓고 나 뒷면에 이사 가서 앞면은 경기도인데 뒷면이 서울이에요 하고 서울로 자기가 고칠 수 있게 돼 있다고요. 수정이 가능해요. 근데 저것도 100% 정확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엄격한 저희 거주 지역을 확인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저게 이제 두고두고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민주주의에서. 정부만 저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아무튼 지금 가세연을 운영하시는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의 호프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김세희 동지님, 또 강영숙 동지님께 꿇어 엎드려서 제가 간청을 드렸고, 또 우리 박선영 후보님께도 간곡하게 이게 이제 박선영 후보님의 본뜻과 달리 바깥에서 딴 사람들은, 또 다른 이해관계 가진 사람들은 이걸 부풀려 가지고 또 문제를 일으키려고 그러는 그 악의를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박 후보님께도 또 간청을 드렸습니다. 다행히 박 후보님 지금 캠프 쪽 움직임 보면 스무드하게 같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얘기가 들리더라도 전혀 눈 하나 깜짝하지 마십시오. 자, 이제 두 진영에 각각 이제 그 간곡한 말씀을 드렸으니까 또 조영달 후보님께도 간곡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곡한 말씀의 메시지는 조금 근데 좀 지저분한 용어가 나오네요. 동 치우십시오. 동 싸놓으셨습니다. 동 치우십시오. 자, 조영달 후보, 어저께 이제 그 후보들이 모여서 지금 조 후보 안 끼어들고 있는데, 참여를 안 했는데, 조 후보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그래서 어저께 22일이었죠. 오늘 낮 12시까지, 조 후보도 이제 풍문에는 선출인단을 모았다고 풍문이 들려요. 조 후보 선출인단 명단 제출하면 모아놓은 선출인단 명단 제출하고 교취협에 들어오셔. 라고 후보들이 저희 교취협에 대해서 보고 조영달 후보한테 그렇게 오파하라고 허락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조영달 후보께 그런 오파를 드렸는데 이제 참여 안 하셨죠. 12시까지 안 들어오셨습니다. 자, 조 후보 측이 이제 그 싸질러 놓은 동은 뭐냐. 이게 나쁘게 생각하면 의도적 거짓말이고 좋게 생각하면 착각인데, 착각이라도 법률적 책임이 사실 따를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 주장이 뭐냐면,
그 교취업이 2월 중순에 조 후보 측을 포함한 조 후보 측이랑 쭉 교취업 얘기를 해왔었어요. 최근 들어서 삐져서 이제 튀어나가 안 하시고 있는 거지. 그 5명, 조우까지 포함해서 5분의 후보 측 실무자들이 참여한 가운데서 교취업이 앞으로 사용할 시스템을 설명을 해줬는데 그 시스템이 이제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 투표, 그 CES 쪽이고 다른 하나가 저거예요. 마이초이스 쪽인데 저 마이초이스 쪽 시연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근데 교취업의 마이초이스 정보 시스템 시연이 실패했다. 교취업의 정보 시스템 시연이 실패했다라고 보도자료에 박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언론에 저게 다 놔버렸어요. 그럼 뭘 가지고 실패했다는 거야? 보니까 마이초이스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제가 확인한 게 아니라 다른 후보들이 확인을 한 겁니다. 다른 후보들도 이제 자기들 문제니까 서로 연락해서 확인했을 거 아니에요, 실무자들끼리. 만약에 그렇다면 조 후보는 아주 심각한 그 동을 이제 쌓아놓으신 거기 때문에 동을 좀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실상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마이초이스는 카메라로 신분증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트북에는 카메라가 없죠. 당연히 카메라 촬영 기능이 없죠. 노트북엔 촬영 기능이 없잖아요. 찰칵. 비디오 촬영은 있어도 카메라 촬영은 없잖아요. 카메라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마이초이스는 원래 휴대폰에서 작동되는 거예요, 저게. 그럼 2월 중순에 후보들, 그 실무자들 다 왔을 때 어떤 쪽은 2명씩 오고 그래가지고 실무자들 숫자만 6, 7명 돼요. 7명, 8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까지 앉으면 10명인데 이게 코로나 무서운데 이거 해놓고 이거 보이시죠 하고 머리 맞대고 오골오골 이걸로 못 보잖아요. 코로나 무서우니까. 이 노트북에 말이죠. 무슨 기능이 있냐면 휴대폰을 흉내내서 휴대폰이 접속하는 웹, 그걸 모바일 웹이라 그러는데 노트북에서 모바일 웹을 접속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휴대폰을 흉내내는 거죠. 노트북이. 컴퓨터가. 그래서 여기서 휴대폰을 흉내내서 접속해서 모바일 웹을 접속해가지고 그걸 또 이제 큰 대형 화면으로 이제 옆에 이런 대형 화면으로 뽑아갖고 지금 보세요. 잠깐만요.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같잖아요. 여기 대형 화면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제 보시라고. 코로나 걸리지 마시라고. 그냥 이거 머리 오골오골 맞대고 볼 필요 없이 느긋하게 뒤로 앉아서 보시라고. 여기서 내내 보여줬어요. 보여주다가 이제 신분증 촬영하는 상태에 들어간 거라. 그럼 원래 이건 노트북에서 촬영이 안 되죠.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 그 실무자가 보여준다는 이제 자기 딴엔 선의를 가지고 신분증을 촬영해놓은 이미지를 거기에 밀어넣어 본 거예요. 당연히 안 되죠. 촬영 그 프로그램 짜인 게 모바일 웹 짜인 게 카메라를 작동시키게 짜였는데 그 이미지 밀어넣었다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신문자가 머리 극적극적하고 이거는요 결국 여기 휴대폰에서 돌아가는 거니까 휴대폰에서 이러이러하게 됩니다 하고 휴대폰을 갖고 설명을 드렸다고. 자, 휴대폰에서 돌아가게 돼 있는 시스템을 코로나가 무서워서 가까이서 보지 마시라고 노트북으로 흐름을 설명한 다음에 그중에 카메라가 작동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그 노트북에서 작동할 수가 없는 거니까 휴대폰으로 작동하는 걸 보여드린 게 이게 실패냐고. 실패 아니거든요. 이거 실패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냥 그 보도자료에 박아서 천지사방에 다 뿌려갖고 그럼 저희는 뭐가 되냐고. 교취업은 돌아가지도 않는 시스템 가지고 후보 윽박 지르고 있는 나쁜 놈들이 되는 거지. 깡패들이 되는 거지. 만약에 조영달 후보 측에서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있었으면 저희한테 물어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다른 4명 후보 측이 다 있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어떻게 봤나를 물어봤어야 돼. 묻지 않고 그냥 일저질렀다고요. 참고로 그 4분 다른 후보들 대표 중에 한 분은 다른 한 후보의 컨설턴트인데 컨설팅 해주는 분인데 그분은 세계적인 블록체인 회사의 한국 지사장입니다. 타고 다니는 자동차만 한 2억짜리 타고 다니는 분이에요. IT 출신으로. 정보기술 출신으로. 그런 분들, 잘 돌아가네. 쓸만하겠네, 저거.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 자리에서. 저거 돈 주고 쓰기 힘들어요. 이러면서. 이제 전체적인 저희 교취업 쪽이 시스템 설명 다 들은 다음에.
그러니까 조영달 후보 측은 조영달 후보님은 동을 쌓아놓으신 거예요, 이게. 이게 뭐에 해당하냐면 확인 안 해보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LG전자를 공격하고 싶은데 LG전자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뭐, 이제 제품에. 확인 안 해보고 그냥 공격해버리면 그거 대형 사고 친 거죠. 똑같은 거거든. 교취업의 단일화 과정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교취업 단일화 과정에 대해서 잠재적인 과정 전체를 잠재적인 경쟁 상대 혹은 적으로 규정하는 거잖아요. 그때 적이라는 건 경쟁하는 적, 뭐 죽여야 될 적이 아니라. 자, 그런 포지셔닝을 가진 분이 교취업 시스템 자체가 시연도 제대로 안 돌아가는 개판 시스템이다라고 보도자료를 해서 공개적으로 해갖고 언론에 보도를 하게 해버렸으니 이거는 허위 사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을 확인할 의무를 안 다한 거거든요. 그러면 허위 사실에 의한 업무방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납불 키고 뭐 그러고 싶지 않으니까 적절한 방식으로 조영달 교수님께서 이 쌓아질러 놓으신 동을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습 노력이 없으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 허위 사실에 의해서 신뢰성과 명예를 훼손당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뭐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피곤하게. 좀 굽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조 후보님. 자, 숫자 힘 28만 명이죠. 이게 숫자가 많아질 때 효과는 아까 보셨지만 이게 거주지가 속인 사람들이 군데군데 있다 그러더라도 그 영향력이 최소화돼 버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백모가 출마했어. 그럼 백모가 모집을 8만 명을 해왔어. 그럼 백모가 8만 명을 일일이 모집했겠어요? 백모 친구한테 부탁하고 친구는 친구한테 부탁 한 2단계 건너뛰어서 거기에 참여한 사람은 3단계 건너뛴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에서 3단계 건너뛰면 모를 사람이 누가 있어? 그 얘기는 뭐냐? 3단계 건너뛰어서 참여하신 분은 명단은 백모 명단에 들어있는데 백모 안 찍는 사람이 대반이에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박선영 후보가 좋던데, 나는 조전혁 후보가 좋아. 나는 최명복 후보가 좋던데, 나는 이대영 후보가 좋던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게 제가 아마도 저거랑 굉장히 유사해질 수 있어요. 결과가 이 여론조사가 정확하다면 여론조사 혹은 나중에 보세요. 투표 결과랑 굉장히 유사할 거예요. 전체 투표. 예. 물론 이쪽 성향이니까 이쪽 성향의 전체 그 분위기랑 유사할 거예요. 저렇게 모집단이 커져 버리면요. 무시무시한 파워를 가집니다. 또 저분들이 이제 30일 날 이제 후보 단일해서 단일 후보 정한 다음에는 2달 동안 그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엄청 뛰실 거라고 또 저희가 뛰게끔 안내를 할 거예요. 그래서 문자 비용 이렇게 모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군자금. 저거 안내해서 뛰게 만들어 드리려고.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가세현 동지님들 또 우리 제가 존경하는 우리 박선영 후보님 굽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그리고 박선영 후보님 지금 잘하고 계세요. 밖에서 걱정하는 것과 달리 전혀 그 의도 자체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한 거기 때문에 크게 불거지지 않을 거라고 밖에서 걱정하는 것 달리 크게 악화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박 후보님 마음 많이 상하셨을 텐데 많이들 위로해 주십시오.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